첫 번째 어린이의 경우 왼쪽 눈은 마이너스 4디옵터, 오른쪽은 마이너스 1.25디옵터. 두 번째 어린이 참가자는 양쪽 모두 마이너스 0.25디옵터. 그리고 1번 성인의 경우 왼쪽은 0.25디옵터, 오른쪽 0디옵터. 두 번째 성인 참가자는 왼쪽 마이너스 3.25디옵터, 오른쪽은 마이너스 3.5디옵터로 측정된 상태. 자, 이제는 참가자 4명에게 TV 시청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나눠준 상태에서 각각 30분간 단말기를 시청하게 하는데, 단말기와 눈 사이의 거리는 약 15cm. 앞서 지하철에서 만나본 사람들의 경우처럼 단말기와 눈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청해보겠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실험인 줄도 잊었는지 완전히 집중할 모습. 자, 과연 30분 후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0분간 휴대용 단말기를 본 후 근시 수치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디옵터가 떨어질수록 근시가 심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어린이의 경우 마이너스 4디옵터였던 왼쪽 눈이 실험 후 0.25디옵터가 더 떨어진 마이너스 4.25디옵터, 오른쪽 역시 0.25디옵터가 더 떨어진 상황으로 근시가 발생했고, 두 번째 어린이의 경우 앞에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왼쪽 눈은 0.25디옵터가 감소, 심지어 오른쪽은 0.75디옵터나 감소해 역시 근시 발생. 첫 번째 성인의 경우 왼쪽 눈에 디옵터의 변화가 없었지만 오른쪽 눈은 0.25디옵터가 떨어진 상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인 참가자는 왼쪽은 0.25디옵터, 오른쪽은 0.5디옵터가 감소해 근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작게는 0.25디옵터에서 크게는 0.75디옵터까지 도수가 떨어져 순간적으로 근시가 발생한 것인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수정체가 과도한 조절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근시로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근거리 작업이 많아지면서 근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가까이 볼 때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으니 바로 눈의 깜빡임. 실제로 이처럼 작은 화면을 가까이 볼 때 장면을 놓치기 싫은 습성 탓에 집중하기 때문에 눈을 잘 깜빡이지 않게 되는데,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처럼 흔들리는 공간에서는 눈이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 더욱 집중을 요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단말기를 가까이 볼 때 눈의 깜빡임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부모의 동의를 얻은 어린이와 성인 총 4명과 실험을 진행하는데, 단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눈 깜빡임을 측정하는 실험 내용은 비밀로 한 상태. 자, 1분 동안 정면 봐주세요. 먼저 1분간 실험자들 몰래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세보는데, 측정 결과 어린이는 각각 23번과 17번, 성인의 경우 각각 13번과 24번으로 눈 깜빡임의 횟수는 성인과 어린아이의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상황. 그렇다면 휴대용 단말기를 시청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실험자들에게 10분간 자유롭게 단말기를 시청하라 지시한 상태. 실험 시작! 실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단말기 화면에 푹 빠진 참가자들. 이들 몰래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도 이전과 비교해 깜빡임의 횟수가 줄어든 듯한데, 주시하네요. 1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어린이의 경우 1분에 평균 8번에서 6번, 성인의 경우 놀랍게도 1분간 단 2번 눈을 깜빡인 상황. 실험 전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 어린이의 경우 원래 눈 깜빡임과 비교해 횟수가 절반 이상이 줄어든 상황. 특히 성인들은 그 차이가 더욱 컸는데, 성인들의 경우 깜빡임이 24번에서 2번으로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어떤 거에 집중한다거나 하면은 눈 깜빡임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눈물이라는 것은 코팅제의 역할을 해서 각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코팅제의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눈이 마르고, 그렇게 되면 각막의 미란이라든가 눈의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각막 미란이나 건조함이 장기간 진행돼 악화될 경우 눈에 막이 생기는 익상편이나 심한 경우 각막 괴양까지 이어져 각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적어도 3초에 한 번 이상은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깜빡여주는 것이 좋으며 휴대용 단말기를 시청할 때에는 눈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최소 30cm 이상 간격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10도 정도 기울여 시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눈의 근육을 쉬게 하기 위해 자주 먼 곳을 응시해주는 것이 좋으며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한 직후 안경을 맞출 경우 순간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상태 그대로 시력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이 보지 않기, 자주 깜빡이기, 건강한 눈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네, 깜빡이는 게 좋군요. 교수님,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넣는 거는 어때요? 눈이 뻑뻑하다고 아무 안약이나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안약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녹내장이나 각막 궤양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약이나 쓰기보다는 눈물 성분과 비슷한 인공 누액이나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화면에서 봤던 거 말고요. 생활 습관 중에서 이 외에도 시력을 나쁘게 하는 습관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본다거나 이러면 너무 가까이 보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근시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잘 때 불을 꺼줘야 되는데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오히려 근시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평화롭던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연이은 사고들. 어제 저녁에 로시네 둘째가 진짜 교통사고 죽었대. 어머, 정말? 그래. 아니, 지난번 사고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저주야, 저주. 무슨 저주야? 한 달 사이에 한 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무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희생자가 모두 아이들이라는 점. 이 사건을 맡겨낸 넘버원 경찰서의 베테랑 김국진 형사.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필코 밝혀내고 말겠어.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사진들을 꼼꼼히 검토 중인데 과연 베일에 쌓인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유종이, 지훈이, 홍칠이 이 세 명의 공통점이 10살 동갑나기라는 거지. 예, 형사님. 10살. 모두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또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아, 왜? 같은 학교, 같은 반, 그리고 같은 학원이라면 셋 다 아주 친한 사이겠나?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학원이 끝나고 사고가 나긴 했지만 사고가 난 날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희한하네요. 그럼 일단 애들 부모부터 빨리 만나서 좀 더 조사해보자고.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 처음 방문한 곳은 유정인의 집. 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고 있는데요. 어머니께 간단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종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전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우등생이었어요. 별명이 책벌레일 정도로 어려서부터 한시라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던 아이였어요.